제가 이번에 세 번째인데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발표 때 오신 분들보다 더 많으세요. 예. 긴장이 되는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동기들이랑 만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요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뭘 먹고 뭘 하면서 뭐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는데 결혼한 친구가 오면은 결혼하면 더 힘들다. 지금 행복한 줄 알아라. 그래서 뭐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뭐 그런 말을 장난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안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죠. 지금 그림 보시면은 지금 모두가 다른 사람인데 획일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집단주의에서 다 각자의 다른 색깔이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집단이라는 문화 속에서 내 개인주의라는 말을 못하고 내 색깔을 못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각자의 색깔도 내고 말할 수 있는 거 말하고 그리고 개인주의자가 뭔지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뭔지 그리고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뭔지 그리고 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작가가 판사예요, 판사. 그리고 부장 판사예요. 제가 이 책을 냈으면은 망했겠죠. 너 따위가 감히 네가 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세상 아직 살만하다라고 말을 하셨을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먹고 살만한 부장 판사 대치동에 자녀들을 실어 나르고 그런 분이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리고 작가에 대한 이제 설명은 1장에서 조금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인간형입니다. 말 그대로 이 윤여석 판사는 그냥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모르겠다라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이제 판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서로가 다른 걸 알지만 너는 왜 달라?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다름을 인정해주고 스타워즈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는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뭐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르다는 거를 그냥 인정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다르지만 그냥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대. 그리고 그런 인정이 있어야지 지금 이런 이제 흑인 차별이라든지 뭐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지금은 남녀 차별도 되게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차별도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되게 불편한 사건이 많이 있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이런 실종된 송혜교를 찾아주세요 라는 현수막이 매년 바뀌고 있는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제 불편했던 사건들이고요. 대놓고 불편한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세월호 같은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최순실 그분 이제 하는 사건도 있었고 박근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우리 주위에는 이제 안 보이는 불편한 사건들도 많고 보이는 불편한 사건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사건들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나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타인, 내가 본 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에서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보시면 일단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우선 문윤석 판사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나는 도구적으로 최소한의
그러니까 도구적으로 최선의 도덕을 찾는 현실주의자다. 내가 회식은 가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맞춰준다는 거죠. 현실주의자고, 그리고 합리적 개인주의자다. 그리고 내 공간을 침해받기 싫다. 내 걸 하되 누군가를 나를 침해하는 거는 정말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기가 싫다.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움직이길 원한다. 그리고 책, 글쓰기, 인간관계, 그래서 행복을 느낀다. 되게 교과서적인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책 좋아하고, 글쓰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한다. 그리고 속독 상위수법이죠. 공동이 있고, 88학번이고, 정보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랑 비슷하게. 맞아. 나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는데 수석했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뒤쪽은 약간 재수없다는 생각이 조금 하지만 이제 앞쪽에서 나는 개인적인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난 개인주의자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불행할까에 대한 이제 의문부터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고도성장기에 저성장식으로 돌입했어요. 그리고 집단 문화, 투지식 가치, 계열주의, 지휘된 집착. 이거 예전에 제가 지적대학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서 경제편에서 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광복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어떤 특정 기업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지만 중앙 통제식으로 경제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달을 하고 나서 IMF가 터지고 나서 신자유주의를 다시 흡수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격차들, 그런 거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이제 경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단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윤석 강사가 말하는 거는 가장 큰 문제는 집단주의 문화다. 그리고 수직적 가치관, 서열주의,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격차가 너무 크다. 갈수록 지금 사실 더 커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갑질 문화, 그러니까 갑질 문화는 나쁜 거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나가서 을에게 갑질하는 거, 또 을이 병에 갑질하는 거,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다. 알게 모르게 다들 조금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병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갑질을 당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근대적 자유주의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화. 우리 너무 급격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체계가 돼 있어요. 법도 체계가 돼 있고 다 돼 있지만 내가 몸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직 70년대, 80년대에 지금 습관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법은 지금 2019년도 법을 개정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실천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내 얘기를 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화를 조금씩 바꿔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불행한 이유가 SNS. 이거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남과 비교할 때 가장 인간이 불행해진다고 하거든요. 저도 인스타는 이제 접고 페이스북만 조금씩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막 좋아요 누르는 거 약간 저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신경이 써요. 누가 어디를 갔냐 했냐, 누구는 또 여행 갔네, 누구는 또 맛있는 거 먹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조금 비교가 될 때 불행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좋은 데 가려고 하고 괜히 좋은 거 사려고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가 저게 난가 하는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실제로 그렇게 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게 불행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개발 감정. 이게 조금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나비도 사실 자기 개발이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저도 자기 개발을 되게 좋아하고 책도 되게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죠 이거 인플레이시 영화라고 이제 드럼 치는 게 있는데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그래서 성공 성취는 열망이 팜을 믿고 싶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나는 결국 성공을 못했으니까 열심히 안 해서 이 모양 꼴로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런 괴리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자기 개발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막말하는 거죠. 니는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너는 지금 노력이 이 정도밖에 안 해. 그런 거에도 좋게 느끼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인데 그런 것들 노력했기 때문에 골탁하게 된다. 그래서 뭐 스티븐 잡스가 대단한 사람인데 알고 보면은 뭐 이제 스티븐 잡스도 인격적으로 좀 안 좋은 면이 있겠죠. 그런 면조차 좋게 보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함정이 있다. 그래서 성공한 일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착각에 우리는 빠지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불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원천은 무엇인가?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대요. 진화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이성을 만나고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 그래서 행복을 기쁨을 강조하는 빈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강도라고 아직도 많이 생각하시고 높은 한방을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빈도다. 그래서 지금 차원 나비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 오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더불어 자기 개발도 하면서 그래서 차원 나비가 하나의 행복을 느끼는 원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인 외향성이나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느낀대요. 저처럼 이제 예민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나도 사실 많이 힘들어요. 윤정한 분이 옆에 많이 힘들어하다는 좀 저기다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랑 배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 알고지 말아요. 내가 봤을 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상은 뭐냐면 타인에 대한 발견이에요.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되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20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 후배들이랑 동생들 만날 때마다 진짜 힘들어요.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짓기. 내가 취업을 못한 거는 사회 탓이 아니라 내가 못해서 그런 거다. 네가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는 너가 못해서지 사회 탓이 아니다. 그러면서 남과 나를 구분하는 이 구분짓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사실 명품 그런 것도 구분짓기고 어떤 집단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분짓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분짓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소확행 그래가지고 일본 20대들의 행복지수 지금 막 구분짓기 해가지고 지금 일본 20대들이 뭐 취업하기도 힘들고 뭐도 하고 뭐 알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만족도는 최고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 개인주의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교토에 있는 지인을 만났어요. 일본인 지인을 만났는데
하는 말이 일본은 보통 우리 한국보다 뭐 10년이나 몇 년 앞선 이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개인주의가 정말 심하대요. 처음에는 이 책에서도 보통 교과서에서 배울 때 이기주의는 안 좋고 개인주의는 좋은 거라는 이미지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면은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약간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대요. 나는 그냥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일본이 요약좌석에 있으면은 안 앉았는데 지금은 앉는데요. 앉고 와도 비켜주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한대요. 모른 척 한대요. 그만큼 개인주의가 지금 좋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약간 변질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의 이유들 되게 많은데 전 영화는 안 봤는데 우선 대충 줄거리만 봤었는데 되게 많아요. 우리 주에도 노동자들, 비정규직, 뭐 계약직 그리고 각종 뉴스 쓰잖아요. 누구 뭐 계약직 근로자가 뭐 사고로 죽었다. 매일매일 뜨는 것 같은데 숨겨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사실 있는데 막은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막 다친 거 있고 뭐 그런 거 많은데 이제 숨겨진 것도 많은데 드러나는 게 그 정도면은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황민우 군이든지 후안마이 한국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막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은 사건인데 이게 백인이 이제 흑인을 차별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사실 지금 다문화 가정을 되게 많이 차별해요. 저희는 안 그럴지 몰라도 학교 가면은 정말 심하대요. 왕따 시키고 이런 게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되게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서울대 이제 신림동 뭐 섬이지 않냐. 왜 이렇게 신림동에 사는 사람들 옷을 높은 모양으로 입냐, 여기 팩트 아니냐 그런 거 섬이지 많이 하죠. 사실은 맞는데 이게 뭐 친절한 말인지 앞에 책에서 나오는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옳은 말인지 친절 말인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하자. 그리고 세월호 사건들 그리고 이런 베트남 빈곤가정, 빈곤 아동들을 영향 퇴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생의 장그래, 장그래 되게 전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장그래를 위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김대리를 원하죠. 사실 저도 김대리를 원할 거예요. 그 힘이 온다면은 이거는 이 회사라는 집단에서 조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조차도 지금 약간 저는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원하는 것은 김대리거든요. 이만큼 좀 안 맞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장그래 같은 인재를 뽑기에는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저 몇 시까지? 50분. 나랑 마찬가지. 그래서 인생 이제 인생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또 문학이 나왔는데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걸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 참을 수 없는 존재는 이제 살다 보면 가벼운 거, 무거운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무거운 것이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니체의 영혼행위 사상에 따르면은 가벼운 이제 활동들을 이제 지금 행복한 거를 해야지 나중에도 별로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가벼운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도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이 굳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방인, 이게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낯선 게 누구나 낯선 환경에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나비 멤버로서 안 낯설지만 누군가는 낯선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또 다른 조직에 가면 내가 또 낯선 사람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모두가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시다르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왕자였던 사람이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건 길이 아니다 하면서 돈과 명예를 찾기 시작합니다. 돈과 명예를 찾고 아 이것도 아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과 지위 명예 그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파리대왕은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누가 옳고 그르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이성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악한가 선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좀 추천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많이 하고요. 3장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불편한 진실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도 불편한 진실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나라는 어디인가 하는 챕터인데, 첫 번째 한국에서는 불편한 진실들이 처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 영문대 진학, 아이들, 한류용품 테스트. 우리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세계 최고였던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BTS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한국 세계 영향력 있는 10대인으로 이제 후보로 지정됐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념의 대립. 너는 이거니까 뭐야? 너는 이거 선택했으니까 이런 이념이야.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불편하다. 그리고 지금 제보자들 내가 비록 좋은 일을 했지만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고문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안 좋게 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장 내 밑에서 아니면 같이 일했을 때 나를 또 어떻게 고발하지 않을까 하는 불편한 시선들이 많고요. 그리고 조폭들의 의리 그리고 사실 조폭들은 없으시죠? 조폭들은 이제 의리보다는 이익을 중요시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의리를 내세우면서 좀 이해하는 게 이제 작가의 입장은 싫다. 그리고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한다. 미국이나 중국 사실 중국도 우리가 막 무시하고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미래를 위한 많은 것들, 인공지능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뭐 무슨이 진보니 그거에 지금 집착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별같이 얘기로 네가 이걸 했으니까 네 책임이야.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보면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진짜 공감하실 건데 선뜻 나설 수가 없어요. 아웃풋이 없는 순간 아이디어는 못 내고 뭔가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결과적인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도 말씀했다. 미국 가보니까 이런 슬럼바람도 있고 이제 무지가 안 좋은 걸 한다는 거 그리고 많이 죽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인간은 원래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어떤 문명을 통해서 악함을 없애야 된다는 사회계획서를 기본으로 깔고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참고할 될 모델은 북유럽과 독일, 미국이 있는데 북유럽도 알고 보니까 이제 세금 때문에 벤치마킹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라곰이나 적당히 하자는 이제 문화는 벤치마킹 할 만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래가 조금 일자리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 시기가 되면은 예술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인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너무 부정적이지 않다, 낙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투표도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사전 투표거든요. 성산구는 제가 성산구 살아가서 사전 투표인데 이거 끝나고 이제 좀 투표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서 바꿀 거는 조그만 관심만 주시면 돼요. 투표 하나라든가 내 주변 이웃에 배려 그것만 하시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